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에 충격을 줬던 중국 증시의 폭락세가 진정되자 코스피는 205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내일 2분기 실적 확정치를 공개하죠. 오늘 3% 이상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지수의 상승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50선을 중심으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현재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양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지금 사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퍼즐 이론으로 성공 투자를 이끄는 저평가 우량급 등주 분석의 전문가 황민혁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중국 증시 폭락세가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오늘장 어제 소폭의 반등 이후에 오늘은 좀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억울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과거에 또 많이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지 못했는데 네.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흐름을 또 하락에 대한 흐름을 같이 또 막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결국은 중국 증시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소 시장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일단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눈치 보기 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완벽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거래소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모두 이제 매도하는 가운데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선물 쪽에서만 일단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 170억 매수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200억대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일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이제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좀 크게 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번 크게 한번 눌렸을 때 이 흐름을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 추세 부근에서의 반등이 계속 나와주는 상황이었죠. 이때 역시도 이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은 이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한번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양봉을 끌어올리면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서 엉덩이를 살짝 걸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일단 예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엉덩이가 딱 걸쳐지는 흐름이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저점 확인했듯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 0.2% 정도 소폭 상승이죠. 하지만 기관 쪽 수급 자체가 코스닥 시장 쪽에서 주요 수급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지난번하고 좀 비슷한 흐름 안에서 아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또 중국대로 눈치를 봐야 하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눈치도 봐야 하잖아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보고 건너자. 네. 물론 실적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실적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 시즌에는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셔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는요. 그 초기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이 후반부에 발표되는 그 기업들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진행이 된 그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실적을 발표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소멸된 그런 기업들로 전략을 세우신다면 실적 시즌마다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실적이 나와서 쇼크를 맞는 충격을 맞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현실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대웅제약이 현재 5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밀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KB손해보험이 6.5% 수익이고요. 더존비주얼마저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2만 원 터치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67.6% 수익이고요. 한화테크인이죠. 22.7%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산업 마찬가지로 11%대의 수익을 나타내면서 보유이익은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DHP 코리아 조금 아쉽습니다. 12,800원이 손절 가격이었는데 어제 장중에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오늘 다시 매수가 부근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일단 손절가에 닿았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7% 손실이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흥하해운 한 주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3% 정도 수익을 내는데요. 오늘장 7% 정도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종목이 아주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AS 받아보겠습니다. 어느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더존비존 신고가 나왔죠. 그래서 네. 더존비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존비존이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라선 상황 속에서 거의 8%대나 올랐죠.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단계죠. 일단 매수하고 나서 이제 매수가 대비했을 때 67% 정도의 수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존비존의 경우에는 뭐 모멘텀 자체가 워낙 또 강력한 모멘텀이 붙었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성 여러 가지 다방면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 시점보다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존비존의 목표 주가는요 위쪽으로 이제 22,000원 정도 자리가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23,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수정을 하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그리고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존비존으로 수익 내시는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 꼭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확대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아쉬운 종목이 있어요.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DHP 코리아죠. DHP 코리아를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주가가 한번 눌리면서 바로 어제였죠. 어제 이제 주가의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손절가를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12,800원.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종목들이 제가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는 경향이 있긴 해요. 짧게 잡아드리는 이유 자체는, 시장이 워낙 이제 좀, 약간의 들쭉날쭉하는 장이다 보니까 DHP 코리아 같이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 자체도 변동폭이 확대된 가운데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DHP 코리아는 뭐 장중에 한번 터치를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충분히 16,000원 정도 위까지는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면서 16,000원까지 목표 주가 그렇게 보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놀라운 게 흥하해운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흥하해운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흥하해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추천을 드릴 때 자체가 주가 좀 빠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 드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좀 나왔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거의 7%대죠. 7.6% 이제 고점을 해서 주가가 이제 분봉상으로 본다면 올라오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죠. 여기서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해운업이 다 같은 해운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흥하해운은 해운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래 속에 흙 속에 진흙 속에 진주 같은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기업으로 이제 수익이 분명히 나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업 역시 이제 뭐 13% 수익을 보기 위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불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 흥하해운의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면 주가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횡보 흐름이 좀 겪다가 과거 이제 주가가 이 자리에서 고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가다가 고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잡고 나서 이때 그 전에는 그냥 밀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밀리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강한 저항대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 저항대를 돌파하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돌파를 하다가 빠지고 계속해서 터치를 하게 된다면 이 과정 안에서는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뚫어 올리는 그 힘 자체가 크다고 이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 고점 자리에 뚫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 나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맞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13% 수익이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절대 부담스러운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눌림목 자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가가 만약에 내일이라든지 그 이후에 한 3,200원 정도 구간대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게 된다면 눌림목 정도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흥하여는 보유 관점에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 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기 전에 힌트부터 살짝 주신다면요. 네, 힌트는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힌트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는 이제 모르겠죠. 네. 개발자들의 헤어스타일링까지 생각하는 회사다. 이 개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혹시 이 화면을 어느 홈페이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복지가 잘 되는 회사들이 요즘 보니까 게임이나 IT 쪽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회사는 이제 게임 업종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고요. 사실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도 이제 복지를 정말 잘해주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그 기업이 또 많이 커졌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회사는요, 이 개발자들, 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복지를 좀 잘 챙겨주면서 그만큼 복지를 잘 챙겨준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개발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개발을 해내는 그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자의 헤어 스타일링까지 책임지는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화면 통해 확인해 보시죠. 황민영 멘토께서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 이 회사였네요. 넥슨GT입니다. 네, 넥슨GT 오늘 좀 호재성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가는 9% 이상 쭉 밀렸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밑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네. 오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이 기업,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크게 한 9%까지 이제 밀렸던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잠시 후에 이제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넥슨G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 기업은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쪽에서의 어떤 강자, 게임 업체의 강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서든어택이라는 그 게임이죠. 한 10년 됐죠? 네, 정말 오래됐죠. FPS 게임 중에 이제 서든어택. 혹시 그 게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 게임은 안 해봤어요. 남성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여성분들도 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재밌는 게임이고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78.6% 정도가 이제 서든어택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식 RPG 게임 쪽에서 뭐 10% 정도대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데카론이라는 게임 쪽에서 한 6.8% 정도. 지금 2014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넥슨GT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모멘텀들을 하나씩 잡아드린다면, 첫 번째 모멘텀이 바로 이제 서든어택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바로 이제 FPS 게임 쪽에서의 최강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FPS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게임 플레이어가 1인칭의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게임, 직접 조종을 하는 것처럼, 화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바로 1인칭 시점에서의 그 게임인데, 바로 이제 FPS라는 게임이 이제 게임 플레이어 자체가 1인칭 시점으로 게임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정말 이제 흥미를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게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 자체가 이제 들고, 그다음에 그만큼 상상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 게임이 바로 FPS 게임인데, 중요한 건 이제 바로 그 FPS 게임 중에서 서든어택이라는 그 게임 자체가 온라인 게임 쪽에서 거의 최고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임입니다. 서든어택이 현재 이제 FPS 장르 쪽에서 이제 PC방 사용 시간 점유율 자체가 이제 85%예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PC방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막 들리면 바로 이 서든어택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총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바로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좋아하세요? 네, 저도 역시 이제 게임을 당연히 해봤죠. 그만큼 유명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 번씩은 꼭 해보셨던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 중에서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서든어택
추가 네, 출시가 될 드디어. 예정입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죠. 여성분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네, 뭐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네. 자, 옆에 있는 남성분들은 정말 멋있어 보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이제 서든어택 2입니다. 아직까지는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든어택 1하고 사실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다른 게임으로 변환이 되게 되면은 예. 사실 그것도 좀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새로운 게임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워낙 서든어택 1 자체가 인기가 많았었고 그만큼 아직까지도 PC방에서 점유율 자체가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2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높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그 분위기 장르 안에서의 게임을 좀 업데이트한 그런 이제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서든어택 2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든어택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저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 이미 게임에 대한 실력이 좀 많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점을 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정말 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신작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나왔을 때 또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또 그만한 또 이제 지휘력을 또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서든어택 1을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서든어택 2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출시에 대한 모멘텀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매출에 대한 어떤 확대, 기존 게임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기존 게임도 유지하면서 이 게임 역시도 새롭게 매출이 확대되는 그 과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게임은요,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게임 모멘텀인데 사실 이제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이 두 가지 사업을 요즘에 같이 합니다. 모든 이제 게임 업체들이. 그래서 이번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잠깐 화면 잠깐 보시죠. 자, 이 게임 혹시 아십니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뭔인가요? 네, 뭔입니다. 다 아시는 게임 안 해보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게임을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좀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모몬몬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서의 시장 진출, 모멘텀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국 쪽에 진출 모멘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북미 쪽하고 유럽 쪽에서는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세계 최대 중문 검색 포털 업체죠. 바이두. 이 바이두의 자회사인 바이두 모바일 게임 쪽하고 지난 3월 달에 이제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쪽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죠. 그죠? 중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올라간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뭔이라는 이 게임이 중국 쪽에 진출한다는 그 이슈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역시 실적이 이제 가시화 되거나 약간의 중국 쪽에서 어떤 스토리가 좀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주가 상승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하나의 이제 그 이슈는요. 사실 오늘 주가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 주가가 이제 작년에 거의 9%나 이제 빠졌던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제 그 차트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나왔던 따끈따끈한 이슈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EA 바로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기업이죠. 정말 이제 유명한 게임 업체. 바로 축구 게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기업하고 이제 타이탄폴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 거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넥슨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EA하고 이제 넥슨, 즉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죠. 그리고 이제 넥슨이 타이탄폴 온라인 게임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나왔다는 오늘 기사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타이탄폴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의 이제 김택진 대표도 사내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타이탄폴 같은 정말 참신한 게임을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던 그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을 바로 넥슨 쪽과 같이 해서 온라인 게임 개발에 또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 정말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게임 업계 쪽에서는 이제 타이탄폴은 정말 유명한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탄폴 온라인 이게 이제 가칭으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이게 이제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해서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인데 SF 배경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전투 그리고 거대 이족 보행 로봇 그 타이탄을 타고서 전투를 하는 그 게임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저도 이제 과거에 한번 이 게임을 해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점에 이제 했던 그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흥미로운 게임이었는데 이걸 이제 넥슨 쪽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그 게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같이 본다면 역시 넥슨 GT가 개발을 해요. 넥슨 GT의 모회사가 바로 넥슨이기 때문에 넥슨과의 공동
게임 개발을 이제 체결했고, 그 다음에 넥슨 GT는 그 게임 개발을 담당하게 되는 네, 그런 업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열어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실적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실적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GT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1분 뒤 실적 좋아서. 일단 실적이 되지 않는 기업은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지금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2013년도, 자, 이익률만 한번 따져보죠. 영업이익률이 41%입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에 역시 30%대 영업이익률 나왔고요. 순이익률도 2013년도에는 30% 순이익률 발생. 그리고 올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작이 나오게 되면 정말 엄청난 또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올해 1분기에 무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작에 대한 게임 모멘텀들이 그리고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큰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신기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수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트 먼저 보면서 수급까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장중에 보면 거의 9%까지 뭐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9%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할 정도로 어떤 악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래서 전 찾아봤어요. 그런데 악재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주가가 이제 9%까지 흔들릴 때 나왔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EA와 게임 공동 개발에 대한 소식이었죠. 자, 그래서 잠깐 수급을 같이 보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매 동향 잠깐 보면서 넥슨 GT를 움직이는 거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잠정적인 수급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넥슨 GT 주가가 밀릴 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72,000주 나왔어요. 이렇게 샀던 적이 최근에 없었는데, 네. 주가가 흔들기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네.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바로 해외 업체와의 어떤 게임 제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또 발빠르게 또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의 흔들림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일정 부분 좀 흔들기가 분명히 또 발생이 됐다, 뭐 인위적인 또 흔들기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넥슨 GT에 대한 뭐 차트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여지는 이제 그 횡보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고점 한번 이전 고점 자리에서 한번 막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한번 눌려 내려왔는데, 이렇게 싼 자리에선 우리가 담아야 되는 시기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하시고 넥슨 GT에 대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세워보면요. 네, 넥슨 GT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15,150원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죠. 주가가 이미 한번 눌렸을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한번 매수가 들어갔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빠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가의 경우에는 현재 14,500원 정도 이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5,200원이죠. 15,300원 정도 부분까지 일단 매수 밴드를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이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이제 시세를 받게 되면요, 일단 뭐 17,500원 정도 부근에서 걸릴 수 있겠지만, 저는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주가 한번 변동성이 있었지만 13,500원 정도 자리 정도라면은 충분히 리스크 관리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13,500원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GT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현재 가격 가능하겠습니다. 14,500원 사이에서 15,300원 사이.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박스권 하단이 되겠습니다. 13,5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무료 강연을 또 준비하신다면서요.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장소 말씀드릴게요. 유한타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에서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자, 일단 지하철로 찾아오시는 거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나오셔서 쭉 이제 직진하시면 대룡 포스터가 있습니다. 거기 2층으로 오시면 제가 알찬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민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세일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